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정부가 이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대출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대출을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뭐가 있나요? 가계대출을 규제 강화한다는 거는 가계도 정부처럼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다고요. 근데 근 10년 동안 전에 박승 총재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소득이 증가한 게 한 9% 늘었으면 부채가 17%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고 소득은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늘어난 소득과 지출의 차이, 수익과 지출의 차이를 전부 다 빚을 빌려가지고 빚을 내서 메워왔던 거거든요. 만약에 가계대출을 규제한다 그러면 이제 밑장 빼서 윗장 공구는 그런 카드 돌려막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겠죠. 상당히 좀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아마 정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경제에 좋을 것인가?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안 좋은 거니까 부채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겠죠. 안 좋은 의미는 무엇이냐?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 속도와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금리를 비싸게 주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좀 저축은행과 대출을 그러니까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시중은행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좀 터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금융업 하는 사람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과 대부업 하는 사람들끼리 시장 다툼을 하는 거예요. 동네 골목을 놓고 뜨레주르라든지 파리바게뜨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골목 빵집과 경쟁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이제 주름살이 더 늘어나는 거죠. 가계대출의 규제를 정부가 LTV나 DTI나 DSR로 한다는데 이거는 주택시장을 얼마만큼 많이 공급을 하느냐 또 수요를 창출하느냐가 달렸거든요. 주택시장을 단체로 돈을 빌리게 해주니까 DTI와 LTV를 떨어뜨려서 집단대출이 늘었죠. 돈 있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돈 없는 서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종합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3부가 아니죠. 세 번째 인터뷰를 해야 되죠. 우리 강훈식 의원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동윤 의원께도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이게 이제 추경에 물려 있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협상을 지금 맡고 있죠. 여당의 원내대표단 여러모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강훈식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예. 이 국민의당이 국회 보이콧 선언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추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예. 어떤 계획이세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추 대표가 한 발자국 물러설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추 대표로서는 어쨌든 지금 있는 국민의당 소환과 관련,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네.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하지만 이제 여당의 지도부로서는 협상을 이끌고 나가다 이 협상이 이제 튀어나가는 그런 형국이 국민의당이 튀어나가는 그런 형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지금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모든 행태가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를 진행하면 추경을 멈추겠다. 또 오늘은 당대표의 발언을 사과하거나 사퇴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추경을 안 하겠다. 그래서 추경을 볼모로 잡고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발언의 적절함이나 또 그 발언의
예민한 부분을 별도로 하더라도 예. 지금 당장은 그런 문제로 추경을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쨌든 새 정부가 좀 나아가야 되는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 시각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튀어나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튀어나가게 한 거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 오늘 박범계 최고위원이 한 말씀 하셨죠. 네. 예, 당은 국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당원과 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대변한다. 당의 일은 원내의 일과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사실은 좀 엄밀히 말하면 이게 그 국민의당 정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정당의 문제를 지금 추경은 국회의 일입니다. 네.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의견과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정당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던 이후에 예. 사이에 이 국회의 문제, 특히 국민을 볼모로 한 이 국회의 문제를 꺼내서 이것도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예. 아까 우리 앵커께서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예. 이것이 우리가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문제 이전에 지금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현재의 국면을 추 대표의 발언을 빌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땐 그것의 문제를 추미애 대표에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 추경의 논의는 심사를 하기로 원칙을 세웠다면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추경의 문제로 따져야 될 것인데 네. 뒤집어서 말하면 그 여당의 여당의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조용하면 추경은 예쁘게 심사해준다는 것도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거의 문제고 이것은 이것의 문제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여야 사당 원내대표 회동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점심에 오찬으로 여야 사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의장의 예. 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세균 의장께서는 어제인가요? 그 심사 기일을 정하셨어요. 1시 30분까지 6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심사 기일이 끝나면 국회법 84조에 의해서 의장은 예. 상임위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네.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 추경 심사 자체를 예비심사죠. 정확하게는 추경 네. 예비심사를 이유 없이 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결위로 회부하는 것의 불가피성을 아마 오찬 자리에서 설명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양해를 구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추경을 상임위로 예결위로 회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직권 상정된다. 예결위에 직권 상정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네. 문제는 추경안 예결위 넘어가도 야 3당 입장이 지금 현재로서 뭐 정세균 의장이 양해를 구하셨다 오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추경 네.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거로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지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네. 몇몇 후보자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더 보이콧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고요. 네. 또 국민의당도 현재 제보조작 비판과 관련해서 격앙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는 좀 국민을 바라보고 협조를 정중하게 야당께 요청드리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저희 여당의 입장에선 협조를 요청하고 또 물꼬를 터갈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이 울고 싶을 때 뺨을 제대로 때려준 역할을 추미애 대표가 하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추 대표가 정치에 오래된 내공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 이런 발언은 늦추거나 완만하게 표현하실 수도 있었는데 너무 크게 나오신 것은 없지 않아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곽수정 박사님 그 원내 대변인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내 대변인께서 이제 이 정도 답은 이제 그 청취자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내공이 있으시니까 우리 강호신 분이 훌륭한 걸 제가 아니까 답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어쨌든 청해 대표는 아무래도 국민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입장이고요. 예. 또 사실 많은 국민들이 현재 국민의당의 문제가 이유미 씨의 단독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네. 선거 마지막에 너무 그 부분이 부각돼서 진행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무런 책임이 없이 이유미 씨 단독으로 이걸 다 책임 있고 또 실제로 책임을 한 번쯤은 이야기해야 될 분이 아무도 이것에 법적인 문제를 이전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가 협상 진행 과정 속에서 냉각기를 맞이하게 된 건 사실인데요. 네. 이것은 다시 원내의 역할로 저희가 성실하게 풀어보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어제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방금 하시는 말씀, 국민의당도 사실상 비껴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네. 그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 내용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로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은 상황이니까 네. 이런 부분 매듭을 좀 풀어가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오히려 좀 꼬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임명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청와대에서 10일까지 예. 재송보를 한 이유는 가장 네. 크게 보면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국민에 대한 여론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론의 적정성은 청와대 자체에서 제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해볼 것이고요. 예. 또 그리고 노동계라든지 또는 군 관련된 분들에게도 조사를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충분한 여론조사 끝에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내지는 또 임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중요한 건 어쨌든 현재 그 대통령이 인사를 아직 못해서 60일 가까이 국가가 좀 표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런 부분에 또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인사를 철회한다면 또 그 대안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아마 지금 이 시간쯤에 당정청 협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데요. 예. 이런 과정에서도 아마 논의들을 하고 그런 논의가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현재 상황을. 오 대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답답한 부분을 피력하면서 예. 본인의 입장에서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당혹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국민의당이 심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같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토론도 진행하다가 네. 이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가 더 이상 심사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도 추미애 대표 발언을 놓고 벌써 몇 번째냐 이게 누가 좀 추 대표 좀 말려달라 이런 반응까지 나온다는 게 지금 일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인데요. 이 추미애 대표가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냉각기를 국민의당과 갖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제안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사실은 이후에 어제 이후에 오늘까지 해서 이번 주말은 아마 냉각기의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박 박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는 이렇게 크게 보면 국민들의 눈에서는 냉각기를 가지면서도 사실은 원내에서는 또 많은 이야기를 그렇죠. 오고 가고 예. 많은 진척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기가 마냥 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훈식 의원도 국민의당 쪽에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이 계시니까 원내에서 해결하실 방안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추경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화제를. 네. 지금 11조 가운데 공무원 신규 채용 예산을 80억 원 이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이번에 공무원이 채용되면 이후에 수천억씩 들 텐데 네. 이런 인건비를 쉽게 승인받으려는 정부의 꼼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11조 가운데서 0.0007%에 대한 80억에 대한 것을 넣느냐 빼느냐로 지금 쟁점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규적으로 은퇴하시고 물러나시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분들을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새로 공무원을
무조건 다 늘리겠다는 그런 것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네. 지금은 좀 경기나 어렵고 또 소득주도 성장을 좀 이루기 위해서 공무원 채용을 좀 늘려가면서 또 이렇게 새로 뽑아야 되는 기존의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시게 되면.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천억이 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단순하게 늘어나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야당의 입장에서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곽 박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안에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분들을 좀 많이 치안과 소방에 관련해서 많이 늘리겠다라는 1,500명 정도 늘리겠다는 건데 소방관의 경우에 이런 정도로 심사하고 있다는 거 보면 현재의 전국의 법정 소방관 인원이 4만 3천 명인가요 되는데 현재 19,00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금액으로 몇십 년 동안 금액을 꼼수다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보다는 지금 사실은 우리 여당이 쓰고 있는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현재 정부의 재정 운영은 박근혜 정부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좀 시작할 수 있는 일이고 첫 번째 공약이었던 것만큼 야당에서도 좀 크게 보고 이해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강훈식 의원 원내대변인께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80억이 됐던 800억이 됐던 우리나라 소방수나 앞으로 이런 그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국민 안전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거의 소방서 역할을 생각하면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시면서 그죠? 그다음에 예산을 어느 지방에 어느 도시에 어떻게 더 뽑아서 사람 머리수만 늘리는 게 예산 집행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어떻게 늘린다 이런 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국민들에게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저희가 3시 30분에 영등포 소방서의 그런 문제로 우리 곽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단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인력을 늘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옛날하고 달라서 119에 전화를 너무 편안하게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급이라든지 응급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벌어지고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만 해도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국가적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대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정부가 또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의 전환이 국민 모두의 시각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당과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